2024년 서울 강남의 한 고급바에서 만난 민준과 서연. 서연은 외모도 뛰어나고 말도 재미있었죠. 민준은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민준은 서연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들과 나눈 수십 통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동시에 3명의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보여준 신호들을 자신이 무시했다는 사실을요. 202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은 수천 건에 달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결혼 전부터 예견된 신호들을 놓친 경우였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고요. 문제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결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수백 건의 이혼 소송을 다뤄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특징들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끊임없이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재희의 경우를 보죠. 재희의 여자친구 수지는 항상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재희와 함께 있을 때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재희는 수진이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그녀를 챙겼죠. 하지만 문제는 달랐습니다. 수진의 외로움은 재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스스로 내면의 공허함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았습니다. 결국 재희는 1년 후 수진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전문가들은 이런 케이스를 자주 목격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내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검증과 애정을 찾으려 하죠.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서 충분한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즉시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성에게 여지를 주는 행동 패턴입니다. 부산에 사는 동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동현의 여자친구 지은은 모임에서 늘 인기가 많았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 때문이라고 동현은 생각했죠. 하지만 지은의 친구 미래는 달리 봤습니다. 지은은 모임에서 남자들 옆에 자연스럽게 바짝 붙어 앉았고 가벼운 스킨십을 즐겼죠. 어깨를 치거나 팔을 잡는 행동이 잦았습니다. 더 문제였던 건 지은의 말투였습니다. 남자들과 대화할 때 묘하게 애교 섞인 톤을 사용했고 은근히 교태를 부리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죠. 미래가 동현에게 이 사실을 지적했을 때 지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동현이랑 좀 안 좋아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어. 이 말은 사실상 다른 남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였던 겁니다. 나 지금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였죠. 여성들은 이런 신호를 대부분 감지합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본능적으로 알아차리죠. 하지만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특히 사랑에 빠진 남자들은 더욱 그렇죠. 동현 역시 친구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6개월 후 지은이 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른바 여왕벌 타입입니다. 대전에 사는 준서의 전 여자친구 혜진이 바로 이 케이스였죠. 혜진은 어디를 가든 여러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SNS에는 항상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 올라왔고 그 남자들은 모두 혜진에게 호감을 보이는 듯했죠. 혜진의 특징은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가 훨씬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모두에게 미묘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능력이 있었죠. 각각의 남자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보내면서 모두가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준서는 처음에 혜진의 인기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준서의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혜진은 준서와 사귀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들과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넘을 수 있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 두고 있었죠.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여러 남자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는 것 자체를 즐깁니다. 한 사람의 애정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 신호는 1대1로 만나는 이성 친구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인천에 사는 승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승호의 여자친구 유진은 남사친이 많았어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유진이 그 남사친들과 자주 단둘이 만난다는 거였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도 했고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승호가 불편함을 표현하자 유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인데 왜 그래? 질투하는 거야. 승호는 자신이 너무 좁은 마음을 가진 건 아닌가 싶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하지만 1년 후 유진은 그 남사친 중 한 명과 실제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자주 만나는 행동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배우자나 연인의 불편함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속된다면 문제라고요. 특히 밤늦게까지 또는 여행을 함께 갈 정도라면 그 관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현재의 진행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다섯 번째는 습관적인 거짓말입니다. 광주에 사는 태양의 전 여자친구 소희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죠. 소희는 사소한 일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디서 점심을 먹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심지어 뭘 입고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왔죠. 태양이 이상하게 생각한 건 소희의 거짓말이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왔죠. 친구들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희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습관적 거짓말쟁이들을 특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 일상이 된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소희는 태양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니까요. 흥미로운 건 의외로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현우의 여자친구 채원이 그런 케이스였죠. 채원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잘생긴 남자만 만나겠다고 공공연히 말했죠. 현우의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저런 여자는 더 잘생긴 남자 나타나면 바로 갈아탈 거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채원은 한번 현우와 사귀기 시작하자 다른 남자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경주마처럼 오직 현우만 바라봤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외모를 많이 따지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라고요. 이상형이 명확하고 까다로운 것 자체가 연애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을 잘 챙기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보다 관계의 질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모든 특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특징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반복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이런 신호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상대방을 좋게 보려는 마음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들의 관찰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경우가 많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 결정을 감정만으로 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죠. 물론 사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속 가능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결혼 전 최소한 이런 신호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들의 시선은 당신보다 훨씬 객관적일 테니까요. 상처받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전에 말이죠. 민주는 서연과 헤어진 후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웠죠.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지금 민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상대방을 천천히 관찰했죠. 새로운 여자친구는 친구들이 많지만 이성 친구들과 선을 명확히 지켰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민준과의 관계에 집중했죠. 무엇보다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에게서 끊임없이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래 지속되려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가슴뿐 아니라 머리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